여러분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저희는 평일 1시에서 2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50분의 방송 시간 동안 오늘 오전장의 시장 분위기와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전문가님의 비법이 담긴 공략주 오늘 장 말미쯤, 방송 말미쯤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개별 종목에 대한 상담도 저희 방송을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께서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짧은 사연과 함께 저희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으로 여러분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참여 코드 2024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증시 분위기는 어떠한지 또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서 시장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이데일리온 이영재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오전장 시장 분위기 저랑 함께 짧게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FOMC 의사록 미증시에서는 혼조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분위기 조금 불안하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래도 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의 좋은 호실적이 발표되면서 오늘 우리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주기는 성공해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58선까지 올라섰고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868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발 훈풍으로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의 힘이 좋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52주 신고가를 오늘 다시 한번 달성해 줬는데요. 그 외 여러 가지 종목들도 여전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엔신 같은 경우는 상한가 안착했고요. 가온칩스는 27%대, 또 관련 기타 여러 종목들 여전히 빨간불은 켜내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이야기를 오늘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오전장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일단 엔비디아 훈풍에 비해서 좀 지수가 약하다는 느낌은 사실 있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5% 증가한 221억 달러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69%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760 이게 엔비디아가 작은 회사도 아니고 네. 개별주도 아니고 영업이익 뭐 1억, 2억 나오는 우리나라 뭐 코스닥 잡주가 아니거든요. 근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69%가 늘어난 123억 달러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는 팩트셋에서 집계한 시장 전망치를 대폭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현재 시간 내에서 발표한 이후에 시간 내에서도 엔비디아 강세를 보여줬는데 지수 선물로 봤을 때 오늘 장초에 미국 지수 선물이 제가 개장했을 때 0.7에서 0.8% 나스닥 기준으로 상승하는 걸 보여줬는데 현재 지수 선물이 1.49% 거의 1.5%까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우리 시장에도 뭐 나쁘지 않은 영향들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시장 자체는 뭐 강세는 아니었습니다. 장 마감한 이후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일단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라도 미국 지수 선물이 지금 일단 1.5% 정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나스닥이 지금 딱 전고점 어간에서 걸려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전고점 어간에 걸려 있는 나스닥이 최고가로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나라를 제외한 일본은 뭐 신고가 돌파한 지 오래됐고요.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에 형성돼 있는 유동성 장세 고점을 다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도 사실은 S&P와 다우존스는 이미 돌파했는데 나스닥만 걸려 있었다가 오늘은 이제 돌파할 엔비디아의 힘으로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엔비디아의 너무 이제 뭐 매몰돼 가지고 FOMC 의사록이 사실은 좀 시장에서 많이 안 다뤄지고 있는데
FOMC 의사록에 대해서도 우리는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가자들은 긴축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 대다수의 참가자들이 정책 기조를 너무 빨리 완화하는 데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2%로 지속 하락하는지 판단할 때 유익되는 데이터를 신중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참가자들이 과도한 긴축 기조를 너무 오래 유지하는 것은 경제 하방 위험이 있다. 이게 이제 금리가 계속 오랫동안 상방을 유지하고 비싼 금리를 유지하고 있으면은 기업들이 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너무 이제 그 금리가 높게 유지된다면 개인의 입장에서도 사실 대출을 받거나 할 때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주택 같은 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을 때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이 계속 줄어들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생각했을 때 너무 과도한 긴축을 오랫동안 가져가기 힘들 거다라는 이제 예도 나오고 있는데, 빠르면 5월이고 그 다음에 3월은 좀 이제 물 건너간 것 같고, 빠르면 5월 아니면 그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5월도 좀 빠르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만약에 올해 이제 그 대선이 없었으면 모르겠지만은 대선이 있는 국면에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대선 이후에 새로 당선된 대통령들이 이제 경기 부양한다고 하면서 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폭들을 남겨놔야 된다라는 정치적인 이슈들도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도 좀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올해 한 3번 정도는 저는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올해 초에 제가 3번 말씀드릴 때도 시장에서 6번, 7번 페드와치에서 찍히고 있었는데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3번, 조금 작으면 2번 정도 금리 인하는 그래도 예상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CPI가 올라갈 때도 요즘 시장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 금리 인상은 그래도 없다는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사실 지금 현재 미국 주식 선물이 1.5%, 1.6%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거에 대비해가지고 0.25% 정도 상승이니까 좀 약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인들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화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우리 시장 자체의 이슈가 지금 남아 있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시장은 신고가하고 지금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지금 우리는 작년 8월에 고점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돌파하면 저는 올해 3박에 3천 가까이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가 되니까 그때 이 지수의 상방 돌파 여부가 확인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돌파는 하겠지만 조정을 보인 이후에 한번 눌렸다가 돌파를 할지, 아니면은 정책을 보고 바로 스트레이트 돌파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가 영역에서 외인들이 계속해서 대량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 공매도가 안 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집했던 물량들 고가에 팔기 위해서도 외인들은 매도를 할 것이고, 현재 개인들이 물량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조금만 올라가면 쉽게 던지고 있는 성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상 돌아가는 게 외인들이 가장 저가에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물량들을 기관에서 받고, 기관에서 개인들에게 털면서 한 사이클이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처음에 올라가기 위한 상방의 첫 스타트 지점에서 개인들은 상당수 매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흐름들, 전형적으로 우리 시장이 올라갈 때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시장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너무 이제 잡주들이라든지 개별주들이라든지 테마주들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특히 초전도체 관련해가지고 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신성 델타테크나 이런 종목들 장중에 변동폭이 35%, 40% 가까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장 초에는 급등을 했다가 장 막판에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런 이제 테마성 종목들을 잘못하면은 위에 이제 꼭대기에 매달려가지고 헤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가에 있는 종목들을 사고 실적이 양호한 종목들을 산다면 뒤가 있지만, 뒤가 없는 종목들을 해서 단기 수익을 누리시는 것보다는 지금 어쨌든 지수가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지수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모멘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담아가는 시장이 맞다라는 말씀 가고 있고, 여러분들께 항상 저점에 있는 종목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뉴스가 나오기 전에 소문이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방송 마감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엔비디아발 훈풍으로 국내 증시 분위기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재 지수도 아쉽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다른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여전까지 신고가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남아있고 하지만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상승 여력은 있다라는 거 함께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장 분위기 가운데 속에서도 전문가님께서 앞서 제시해 주셨던 공략주 또 좋은 수익을 보여주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오늘 AS 짧게 도와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현대로템입니다. 작년 11월 30일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받아봤던 종목이죠. 현재 고점 기준으로 수익률은 23%를 돌파해 줬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지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K무기의 수출길이 열립니다. 수은법과 관련된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방산 관련주들 흐름 계속 좋은 모습이고요. 이 종목도 오늘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소문과 함께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일단 1차 목표가는 도달한 모습이 있고 네. 아마 이제 아까 23.92% 수익이지만은 제가 장 초에 봤을 때보다 좀 더 상승폭이 높아졌기 때문에 27% 정도 이상은 수익이 났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 종목을 언제 추천드렸는지 이런 데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딱 검은색 라인 480선 인근에서 지지가 나오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아무도 현대로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한때 슈팅이 나오고 좋았을 때는 참 방송을 많이 탑니다. 올라오실 때 방송 많이 타다가 내려올 때는 그렇게 사람들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내려올 때 이렇게 자리가 나오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장기 이평선에서 지지가 나오는 구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노려서 찔러 들어간다면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고 또 잃을 것도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매수를 할 때 어떤 걸 고민하냐면은 여러분들은 매수를 할 때 이걸 얼마를 벌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잃을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잃을 때 어느 구간에서 손절할 수 있는가 손절 각도 잡아가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장기 평선과 붙어있는 종목들은 여기서 크게 이탈하거나 거래량이 터지는 대량 매물이 나온다고 해도 5% 10% 안에서 손실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제 신선 테크 같은 종목들 위에 물리신 분들 하루에 뭐 40% 가까이 손해보시는 분들도 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만큼 수익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라낼 때 어느 정도 구간까지 잘라낼 수 있느냐라는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도 많이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은법 개정과 함께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폴란드 유기 수출길이 열렸다라는 이유와 함께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 오늘 이제 거래량이 붙고 지금 현재 외인 기관이 양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2차 목표가 제가 4만 원 잡아왔는데 4만 원까지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생각되고 지금은 가지고 있는 물량 전량 보유하셔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1차 목표가 도달했으니까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 팔기는 아깝습니다. 3분의 1 정도만 만약에 장기 차익 실현 하고 싶다고 하시면 3분의 1 정도만 하시고 나머지는 4만 원까지 지켜보셔도 무방한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로템 사실 시장이 소외됐을 때 이미 전문가님께서 방송을 통해서 제시를 해주셨던 공략주죠. 오늘 이슈와 함께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하다. 보유의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2차 목표가 4만 원 선 생각해 주시고요. 차익 실현 필요하신 분들은 3분의 1 정도만 물량 덜어내 보시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공략주 저희 먼저 수익률 확인해 봤는데 오늘 오전장의 시장 분위기도 종목과 이슈를 통해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반도체 이슈가 굉장히 많았는데 또 그 외 주목해 볼 종목들이나 이슈도 있을까요? 일단 오늘 특징주는 상한가 들어간 아센디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게 네. 원래 이제 영화 투자 제작 배급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회사고 매니지먼트 같은 것들도 하고 있는 배우를 매니지먼트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어제 이제 장 끝나고 그 초련노출 관련된 사업 목적을 추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상한가에 진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제일 좋은 테마가 이제 초련노출 관련된 테마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라 그럴까요? 어디까지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라이브 방송 때는 제가 좀 다 이제 여러분들께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 내일 뭐 금요일 날 라이브 방송을 하니까 또 이제 세력들의 이야기를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들을 풀어서 얘기를 할 건데
이렇게 사업 목적을 변경을 하거나 자주 이제 바꿔가지고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냄새가 많이 나죠. 그 어떻게 냄새가 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외로 여러분들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단기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수익이 안 나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회사들도 가끔 있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마이너스가 나는 회사들인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수익이 잘 나고 내가 영업이익 잘 나고 또 주주 배당해가지고 회사 대표가 배당도 솔랑솔랑 잘 받아가는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큰 손들, 소위 말하는 세력들하고 아삼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영업이익 잘 나지 않고 이제 어떻게 회사 자금을 끌어와야 되는 경우들은 사실은 세력들의 꼬임에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좀 안 나오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가끔 급등을 했다 또는 모멘텀을 뉴스를 만들어내서 급등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는 사실은 이게 정말 회사가 수익을 내거나 또는 모멘텀이 있어서 간다기보다는 네. 수급의 힘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급의 힘으로 갈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은 위에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수급의 힘으로 가는 건지 정말 장기 모멘텀이 있는 건지 한번 좀 보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기 위해서 아센디오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 종목은 아닙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창업 추이 공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는 상한가에 안착한 아센디오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배우 최수종 하이라 부부가 속해 있는 엔터테인먼트로 잘 알려져 있죠. 전날 공시를 통해서 초전도체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상한가 안착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자라는 관점보다도 일단은 지켜보자라는 관점에서 첫 번째 종목 제시해 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어떤 종목 확인 필요할까요? 이제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오늘 하이닉스도 급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4% 가까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쯤 오니까 여러분들이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왜냐면은 하이닉스도 사실은 올해 작년 초만 해도 8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지고 계셨던 분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 부분 이미 털리셨을 겁니다. 털리셨을 거고 이제 남아있는 분들은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던 분들보다는 신규 진입했던 분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본절치고 약간 수익권이 되시는 분들도 이런 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물렸을 때 10만 원에 물리신 분들은 거의 10만 원 오면 털려서 나갔을 가능성이 높고 11만 원에 사셨을 분들은 11만 원 됐을 때 거의 털려 나갔을 텐데 네. 정말 고점에 사셨던 분들은 이제 와가지고 약 수익권 정도 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던져야 되느냐 이런 이제 고민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단기 수익권에 계시거나 지금이라도 사도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꾸준히 보유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화면 보시면은 만약에 신규로 이 종목을 접근해보거나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물론 종목 자체는 좋습니다. 종목 자체는 좋은데 좋은 종목을 좋은 가격에 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장기 이평선에서 지지가 하는 걸 나왔기 때문에 좋은 매수 타점이 나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매수 타점을 사신 분들이 지금의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큰 종목이기 때문에 통상 급등한 종목처럼 원샷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간다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올라갈 때 보면은 바로 원샷으로 스트레이트로 뽑아내는 게 아니고 상승 파동, 제 저점과 고점을 높여주는 파동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61선 어간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으니까 신규로 접근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 61선 정도 눌림목 주는 거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고 보유하신 분들은 이걸 장기로 가져가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이렇게 실적을 잘 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래 이제 AI 반도체가 시대를 이끌 거다라는 컨센서스 공유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가 된다면 좀 더 성장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61선 눌림목을 보면서 접근하자라는 측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돌파해주고 있는 SK하이닉스 함께 두 번째 특징주로 확인해 봤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일지라도 좋은 가격에 매수해야 좋은 종목이 될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구간에서 눌림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 신규 진입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특징주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오점장의 특징주 또 어떤 종목 숨어 있을까요? K웨더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이제 시장에 상장된 종목인데, 이거 제가 사실은 왜 가지고 나오려고 했냐면은, 이게 장초에 제가 이거 대본 쓸 때만 해도 이게 10몇 프로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10몇 프로가 아니라 이제, 양봉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었는데, 시초가 대비해가지고 10몇 프로를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건 갭상승을 크게 했으니까,
근데 이제 시초가 대비해서 상승하고 있을 때가 상승하다가 지금 이제 시초가 대비해가지고 마이너스까지 넘어간 상황인데 이게 이제 왜 가지고 나왔냐면은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 분봉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신규 성장한 종목을 들어가 보셔도 된다고 생각은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처음에 신규 성장했던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세게 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수급으로 밀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특징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의 시대에 맞는 종목들이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규 성장한 종목인데 2차원지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반도체, 특히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이면은 소위 말하는 사자의 심장으로 한번 뛰어 들어가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네. 소비종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첫날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현금만큼 안 사집니다. 현금 증거금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안 사주실 텐데 그렇게 이제 들어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아까는 이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음봉이 됐네요. 근데 K웨더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이익 적자도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시대에 어떻게 보면 뭐 기후 문제들도 있다고 하지만 이 회사가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사는 또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을 생각했을 때 지속적으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느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라고 무조건 뛰어드는 걸 가시는 것보다 장중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은 이제 2차전지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AI 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장중에 한번 뛰어들어거나 시초에 노려보셔도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메인 모멘텀들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종목들이 신규 상장될 때 하고 지금 메인 섹터하고 조금 거래가 멀어진 종목들은 시초에 들어가시는 부담스럽고 만약에 난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오히려 종가 보고 들어가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종가 보고 다음날 부진하면 바로 다음날 손절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 종목을 하실 때도 지금 가고 있는 섹터가 무엇인가 섹터를 한번 고민하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K웨더라는 종목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된 K웨더, 일단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관심을 갖고 있는 섹터군에는 속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 공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종가 기준으로 함께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수익률 리뷰부터 오늘 오전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주들 먼저 정리를 해봤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궁금해요 하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그에 대한 매수가, 비중을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짧은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전문가님의 전략을 여러분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시장에 대한 공부가 또 필요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하신 이후에 참여 코드 2024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방송 중에 다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스토리들을 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편하게 자료와 정보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온라인 강연이 준비가 돼 있죠. 아까 아센디오 말씀드릴 때 사실 드리고 싶은 말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네. 많은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내일 만약 라이브 방송할 때도 또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들 좀 드리고 싶은데 주식이라는 게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건 수급입니다. 수급을 만들어내는 거는 정말로 큰 호흡에서 만들어지는 수급이 있고 짧은 호흡에서 그야말로 밀어붙이는 수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가 조작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세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떤 종목들에 어떤 타점을 잡아서 수익을 내느냐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만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종목만 사려면 우리 삼성전자만 사야 됩니다. 근데도 여러분은 다른 종목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더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으시기 때문일 겁니다. 더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으시다면은 종목을 보는 눈도 키우셔야 되고 시장을 보는 눈도 키우셔야 되고 지금 방송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 소위 말하는 다수의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또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이야기들 여러분들과 노란톡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하셔가지고 시장을 보는 또 색다른 눈들을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시장의 오늘 뉴스들 또 시황 흐름들 이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또 종목 외에도 내일 이제 라이브 방송 할 때 오후 4시에 하는데 종목 외에도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이나 매매에 대한 궁금증들 궁금하신 것도 있으면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좋겠다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께 최고의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문자를 통해 들어온 종목은 삼성물산이고요. 매수가는 16만 원, 그리고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매도 기회를 놓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수익권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최대한 수익을 많이 챙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PBR 관련 주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최근에 조금 급등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죠. 실적 전망이라던가 주주환원 정책 모두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현대 구간에서 최고치로 수익을 극대화한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매력적일까요? 이게 제가 이번 주에 추천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저기 방송에서. 네. 뭐 레포트들도 좋은 레포트가 나왔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수혜가 받을 수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무죄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좋은 종목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좋은 종목을 사는 것과 좋은 자리에서 사는 거 둘 중에 어느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2,500개가 있는 종목 중에서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게 아니고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500개 종목 중에서 나쁜 종목을 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게 아니고 나쁜 종목을 일단 뺍니다. 네. 그리고 나쁜 종목을 뺀 그 풀에서 좋은 타점을 잡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삼성물산이라는 종목은 아까 첫 번째 카테고리 나쁜 종목을 뺀다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 나머지 풀에 들어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좋은 타점을 잡는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주에 추천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왜 그러냐면 이 종목 자리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12만 원, 11만 원대도 자리가 있었는데 왜 이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지금 와가지고 16만 원 되니까 좋은 종목이라고 하는지 저는 도대체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극명한 예로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반대로 좀 한번 봐볼게요. 보시면은 반대로 저는 거의 눌림목 구간에서 말씀을 드리고 휴택이 나올 때는 지금 보유하면서 여유 있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는 여러분이 들어가시면은 실제로 이 종목이 20만 원 돌파한다고 치죠. 근데 여러분들 이 16만 원, 17만 원에 들어가가지고 이 변동성과 어느 순간 딱 산 다음에 여러분들 차트를 보거든요. 항상 여러분들이 미리 차트를 보고 모멘텀을 분석하고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산 다음에 차트를 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산 다음에 보니까 이만큼 벌써 올라왔네? 벌써 여러분들 심리에서 지고 가는 겁니다. 매수를 하는 것 중에 좋은 타점을 잡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좋은 심리를 끌고 가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심리적으로 이기기 쉽지 않은 구간에서 들어가셨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수익권이긴 하지만은 좋은 타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급등하는 종목은 그래도 11선을 타고 쭉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리하실 경우는 아니고 11선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좋은 종목을 좋은 타점에 사시는 것들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1선 주목하면서 언제 매도가 가능할지 계속 지켜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매수가는 현재 20만 원,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 오르고 있긴 한데 조금 더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덕분에 또 많이 올랐던 것도 있는데 오늘은 독일 기업과 관련해서 이슈가 전해지면서 소폭이지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만 원이 매수가신데 20만 원까지의 가격 상승 가능한지 여쭤보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글쎄요. 저는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로봇주들이 좀 쉬고 있는 양상이지만은 우리 시장의 지금 양상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현대 롯데 같은 경우도 오늘은 급등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좀 쉬었거든요. 한 2달 정도 쉬다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생각하면 순환매에서 우리 시장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2차전지가 엄청 빠졌다가 지금 모르는 사이에 바닥권에서 쑥쑥쑥 올라오고 있거든요. 2차전지도 사실은 죽을 때는 엄청나게 죽었지만 지금은 다시 한번 2차전지 수급이 들어가고 있고 웹툰주들 제가 추천 많이 드렸지만 급등한 이후에 또 조정을 주는 경우들도 있고
또 반도체 종목들도 보면은 몇몇 종목들은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순환매 장세가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워낙에 테마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시장의 순환매 양상이 돈다는 얘기는 시장에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끌고 가지 못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완성차 종목들 정말 눈에 띄게 움직이다가 최근엔 또 이야기가 잠잠하죠. 그만큼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또 좀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환매 장세에서 로봇 관련된 지금 쉬고 있지만은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래도 중장기 추세로 봤을 때는 장기 추세 선이라고 볼 수 있는 121선 인근에서는 계속 꾸준하게 지지를 주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도 121선 인근을 이탈하지 않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항상 올라갈 때 121선 인근에서 휩소를 한 번씩 주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도 휩싸 한 번 주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은 15만 원대를 크게 깨지 않는다면은 제 생각에 20만 원까지는 그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순환매 양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호표 뽑고 로봇주가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 좀 시간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워낙 미래 성장 사업이고 금리 인하 시기에는 이런 성장주들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보유 의견 드리고 20만 원까지 그래도 충분히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섹터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일단은 기다림의 관점으로 보시되 매수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가능성은 열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함께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전략을 여러분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장에 대한 공부라던가 혹은 오전장의 시황 혹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공략주 추가적인 전략들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또 여러 가지 혜택 사항도 저희가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들어오시면 어떤 부분에서 도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솔브레인 홀딩스나 이런 종목도 급등하는 것도 보셨을 텐데 네. 제가 장 전에 보내드린 문자에서 이미 지난달인가 지난달에 여러분들 솔브레인 홀딩스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좋은 종목들을 항상 저는 여러분들이 위험하지 않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런 종목들 들어오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샵 3772로 이영재 세 글자 딱 보내주시면 바로 자동으로 등록이 돼서 내일부터 문자가 나가게 될 테고 종목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뉴스라든지 시황이라든지 또 다른 궁금증들 또 라방을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밑에 옆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살짝 갖다 대시면은 링크가 뜹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착각하고 찍는 게 아닙니다. 요즘 갖다만 대도 링크가 뜨기 때문에 그걸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은 종목 받을 수 있는 등록하는 법들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도 한번 받아보시고 또 수익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들과 힌트들 받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종목 고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한솔 아이원스고요. 매수가는 11,000원,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 그래도 5% 가까운 반등이 나오면서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장중에 경신해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이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오늘 뭐 반도체 관련해서 올라가는 거겠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웬만하면 제가 이런 네. 식으로 급등을 하는 종목들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이제 혹자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방송 볼 때 저도 이제 방송을 이제 출연하지 않는 시간에는 뉴스를 보기 위해서 방송을 틀어놓는데 네. 오늘 급등했으니까 일부라도 정리하세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달려가고 있는 종목을 달리는 말에서 굳이 우리 달리는 말을 타기 위해서 주식을 매수하는 겁니다. 잘 달려가고 있는데 추세가 꺾이는 걸 확인하지 않고 굳이 매도를 하면은 대추세를 못 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종목들은 뭐 10배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로 조금만 올라가도 매도를 하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이율 배반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유기사 같은 경우는 저는 단기 수익만 보고 좀 나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환기 종목이기 때문이에요. 환기 종목 한자가 하나 붙거나 이렇게 붙는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좋은 종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나쁜 종목 배제하는 겁니다.
나쁜 종목을 배제하고 남은 이 후보군에서 좋은 타점을 고르는 겁니다. 근데 환기 종목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 1단계 나쁜 종목을 배제한다 해서 배제가 되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배제가 되는 종목이지만은 어떤 단기적인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급등하는 경우들도 물론 있고, 반대로 생각하면은 상폐되는 상폐 종목들도 마지막에 이제 상폐되기 직전에도 급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급등을 너무 의미 두기보다는 이 급등을 이용해서 언제 탈출할지를 고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11,400원인데 종고가 13,8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윗꼬리 빼고 12,500원 선 정도까지만 오면은 일단은 탈출해가지고 환자가 안 붙은 종목, 환자가 아닌 일반인 건강한 종목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단기 수익 보시고 빠르게 빠져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솔 아이원스 함께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바로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BGF 리테일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13만 1,620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가 궁금하다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거의 뭐 매수가 부근까지 오늘 반등과 함께 올라온 모습인데, 일단 작년 한 해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출도 영업이익도 모두 좋았는데 주가를 놓고 봤을 때 1년 차트 기준으로 그렇게 좋은 실적을 잘 반영해 준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은 들거든요. 오히려 이제서야 좀 반영이 돼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을 줄까요? 작년 사상 처음 매출 8조 달성, 그래서 전년 대비 7.6% 증가, 영업이익도 0.3% 정도 증가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나쁘지 않고 작년을 제외하고도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저평가 종목들을 고르고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런 종목을 뭐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을 장기 투자,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고민하셔야 되겠죠. 매수가를 당연히 고민하셔야 되겠죠. 일단 종목을 선택을 하시고 매수가를 고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렇게 고민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정하셔야 될 게 뭐냐면 보유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번 종목 상담 드릴 때 이 종목은 언제까지를 기간으로 두고 보유하세요. 한 두세 달 정도만 생각하시고 가져가 보시고 그 전까지 결과가 안 나오면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회비용이거든요. 기간을 정하는 것도 이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기간을 정하는 겁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분명히 좋은 회사 맞습니다.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늘고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주가에 반영되지 못한 것도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시대가 휴대폰가 아니라 편의점 종목들이 가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하고 맞는지에 봤을 때 순환매 장세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순환매 장세에서 뭡니까? 완전 저PBR 종목들이 가거나 아니면은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가거나 2차전지 종목들은 그래도 계속 제 중심 섹터로 남아있는 상황이고, 가상화폐가 올라가면은 저는 이제 게임주들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 또 뭐 VR, XR 이런 쪽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로봇 관련주도 하나의 테마를 형성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어디에 편의점이 있는, 편의점 종목이 있을 자리가 과연 어디가 있을까라는 생각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시장에 많이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은 돈이 지금 마른 상태에서는 여기까지 돈이 갈 정도로 매력적인가라는 고민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들고 정말 장기적으로 한 2년, 3년까지 보겠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래도 실적 양호하고 꾸준하게 영업이익 증가하고 있는 회사고 매출도 증가하고 있는 회사고 거기에 대해서 주가는 못 올라가는 회사인 건 맞습니다. 근데 내가 이 종목을 들어가서 두세 달 안에 승부보고 나오겠다라고 하기에는 이 종목은 순환매 차원에서 번호표가 뒤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매수 포지션이 완전 2, 3년 장기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근데 두세 달 보고 이 종목을 들어간다. 그러면 이 종목까지 두세 달 안에 순서가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럼 두세 달 동안의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으니까 매수 포지션에 따라서 보유 대응책을 마련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테마로까지 단기적으로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놓고 단기적일지 장기적인 관점일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매수가가 31만 2,600원, 그리고 비중은 100%를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드려야 될지 아직까지 사실 배터리 2차 전지 관련해서 고평가 논란은 있는데 그래도 나름 매수가 부근에 와 있긴 하거든요. 100% 비중이에요. 계속 가지고 가야 될까요? 고평가를 누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게 있는데 네. 에코프로가 제가 에코프로를 사실은 전에 고수익한 종목에서 방송 프로 할 때 추천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화면 한번 보시면은 제가 추천드렸던 가격대가 여러 번 추천드렸었는데 12만 원대 한번 추천드렸던 적이 있었고 그때 이제 사셨던 분들이 한 100% 넘게 10배 넘게 먹었다고 수익 인증도 하셨던 분들이 이제 노란톡에 계셨으니까 12만 원대 한번 추천드린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한 60일선 눌림목에 한번 추천드린 적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네. 생각해보면은 12만 원대 넘어가서 20만 원, 30만 원 가니까 그때 증권사들 다 고평가라 그랬거든요. 그럼 150만 원 가는 거 이거를 그러면 결국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네. 누군가가 이 종목들을 고평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50만 원을 못 먹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고 나중에 이제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넘어가니까 그래서야 증권사들이 반성문 쓰기 시작합니다. 2차원제 포트폴리오에 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소리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제서야 사람들이 2차원제 관심을 갖습니다. 아, 증권사가 틀렸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매수를 했던 분들은 지금 다 손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저는 증권사하고 반대로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제 친구도 사실 증권사에 있는데 네. 증권사에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 때 우리가 졸업하면 이제 증권사에 주로 들어가거든. 젊을 때 들어가잖아요. 그쵸. 저 같은 게 노땅은 이제 써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네. 사회 초년생에서 매매를 얼마나 해봤을까요? 거의 매매 안 하고 이제 펜대 굴려가지면서 분석해가지고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는 전쟁터기 때문에 뭐 돈도 잃어보고 돈도 따보고 해보면서 이제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가치 분석만으로 주가는 딱 정확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회사가 고평가다라고 하고 혹은 만약에 미국 시장을 보죠. 미국 시장은 지금 거품이다는 얘기도 있는데 오히려 버블일 때 많이 움직입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포스코 퓨처형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차전지에 대한 그런 우려감은 있지만 저는 지금 특징적인 섹터, 시대의 중심 섹터는 현재는 2차전지를 버리고 생각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시면은 그래도 포스코 퓨처형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480선 인근에서 네.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만약에 여기가 이제 아까 이제 제가 현대로템 추천드렸던 라인, 검은색 라인 딱 지지받는 자리에서 또 지지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을 굳이 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 35만 원까지는 금방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5만 원까지면은 직전 고점보다 살짝 낮은 자리 이 정도를 일단 1차 목표가로 잡으시고 여기서 31만 2,600원이니까 100% 비중은 그래도 많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제가 좋게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중 100% 너무 많으니까 35만 원 선에서 일단 절반 정도는 정리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돌파 여부를 좀 확인해 보시자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리 2차 전지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있을지언정 여전히 시대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지켜볼 필요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방 지지 라인이 잘 나오고 있는 만큼 목표가 35만 원 세워보시고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 상담은 저희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공략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의 공략주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지 않을 때 봐야 된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여러분들께 컨텐츠나 게임주들 이런 종목도 참 많이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소개시켜드리고 수익 인증도 진짜 많이 드렸습니다. 첫 종목도 컴퓨터스 홀딩스를 이 방송 첫 방송 때 말씀드리고 그때도 한 30몇 프로, 40% 정도 가까이 수익을 내고 여러분들께 인증도 해드렸고 뭐 DNC 미디어, 뭐 미스터블 이런 건 뭐 두말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 왜 이런 말씀 많이 드리냐면은 미래에 이제 XR 그리고 VR, AR 기계들 비전 프로뿐만 아니라 퀘스트 메타의 이제 퀘스트 3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이제 퀘스트 3 같은 건 사실 저렴하거든요. 저도 이제 각을 보고 있는데 메인 기계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76만 원인가 이렇게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메타
메타에서 나온 건 좀 아무래도 이제 비전 프로보다 싸게 이제 나왔는데 점점 기계들도 발달하고 있는 만큼 소프트웨어들도 발달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그런 기계들을 써서 뭐 할 겁니까?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공부 안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컨텐츠라든지 영화라든지 또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쓰게 될 겁니다. 그중에 그래서 오늘도 게임주 웹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지난 4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주들 중에서도 적자폭이 큰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들이라든지 혹은 뭐 그래도 나중에 그나마 그 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조금 먼저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웹젠이라는 종목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작년 10월에 출시된 MMORPG 게임 뮤 모나크 이 게임이 하반기 실적을 견인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사실 뮤라는 이제 그 게임이 진짜 오래된 게임입니다. 그 리니지랑 비슷한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니지가 잘 나가던 시기에 그 후발로 나온 게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H.O.T 나온 다음에 잭스키스 나온 거랑 비슷한 그런 이제 느낌으로 나왔던 게 뮤고, 네. 뮤가 리니지만큼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도 상당히 성행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들 아직도 붙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저보다 한 단계 위가 이제 리니지 뮤 세대거든요. 제 세대는 이제 스타크래프트 카트라이더 세대고 이제 중간 세대가 이제 포트리스 세대가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윗세대 아저씨들이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실적을 건진했다. 그래서 4분기 영업이익 매출이 706억, 영업이익 182억.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해가지고 64% 매출이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3% 정도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뮤 모나크라는 게임이 긍정적인 것은 출시 4개월이 넘은 올해 지금 현재 2월에도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10위권에 안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통상 나와가지고 잠깐 반짝하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4개월이 지나서도 10위권에 안착하고 있다는 얘기는 장기 흥행 게임의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것들도 볼 수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웹젠 계획은 신작과 외부 투자 퍼블리싱 사업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직접 개발한 서브컬처 게임 테르비스라는 게임을 출시하고자 한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에 처음 공개된 게임이 테르비스라는 게임인데 한국, 일본 등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임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주 환원책입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나오는 게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주주 환원책을 많이 발표하는 회사들이 어드밴티지를 받을 수 있다. 제가 지난 이제 화요일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나왔던 이야기들 제가 좀 정리해서 해드렸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160억 정도의 현금 배당이 나섰고 지난해 이제 현금 배당이 2005년 이후에 18년 만에 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사주 100억 원 규모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53억 정도는 소각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주당 300원 정도, 한 80억 정도 현금 배당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회사다라는 측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만 보시면은 자리가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싸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은 이 회사가 35,000원, 4만 원 가다가 쭉 빠졌습니다. 빠지다가 이런 빠질 때 사는 게 아닙니다. 빠질 때 사는 게 아니고 빠지다가 턴 돌아서 들어 올리는 거 보고 사는 거거든요. 보면은 지금 위에 있는 481선에서 저항 한번 받다가 조정 나오고 61선에서 지지받고 다시 돌파하고 이런 하나씩 저항받고 지지받고 돌파하고 이런 이제 꾸준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점 확인 후에 반등 가능한 구간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수가는 항상 오늘 종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1차 목표가 23,000원, 2차 목표가 3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웹젠이었습니다. 1차 목표가로는 23,000원, 2차로는 3만 원 선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또 노란톡방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전략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